미국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 외교에 많은 공을 들여왔기에 그 충격이 더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이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A long, long time ago.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가치 외교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한미 정상은 동맹 7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무기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 핵협의 그룹 NCG를 만들었고 이번 정부는 대미 외교의 주요 성과로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를 마치며 우리나라를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대로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리스트가 효력을 갖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내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머신, 즉 현금 자동 지급기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는데 이 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의 핵협력은 견제하면서도 북한과의 핵협상에 적극적인 것도 우려됩니다.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향후 북핵 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패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미로 향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찬성을 하면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역 앞 4차선 도로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개신교 단체가 연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입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중진 의원 여럿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열린 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단상에 오른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질 신사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마지막 연사론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계몽령이었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은 중국, 북한과 결탁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 오성기 흔들고 북한 인공기 흔들어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 우파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듭시다. 탄핵 각하만이 헌법재판소가 저지른 불법을 감추는 일이라고 됐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는 내일도 헌법재판소 앞과 전국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자는 다음 주 후반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5가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중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변론 종결 후 18일째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2, 3일 전 일자를 공지해온 관례로 볼 때 월요일인 17일은 힘들고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주말인 오늘도 개별적으로 자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통제, 법관 체포 등 5가지 쟁점별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8명의 종합적인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의 신문과 증언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숙고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자료 송달 여부, 재판관 기피 신청, 기일 변경 신청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왔고 탄핵 심판 선고도 전원일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려던 정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국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알겠다며 충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후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 대원들에게 국회 전기를 끊는 단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머물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비화폰이 울렸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JTBC가 확보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알겠습니다. 충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김현태 단장이 이끌던 707 특임대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직접 진입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안으로 국회에 전기를 끊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휘통제실에 모인 참모들에게 국회 전기를 끊어 표결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고 있어 단전 상황에서도 작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후 현장 대원들에게 국회 단전 지시가 내려졌고 일부 대원은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 5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6분쯤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좀 더 빨랐거나 707 대원들의 지시 이행이 좀 더 빨랐다면 의원들의 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